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힘없고 약한 시절에는 다른 이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부터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한 양로원과 각종 요양 서비스까지 생애 꼭 한 번은 누구나 다른 이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의 이름, 돌봄 노동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 전통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오던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른 이들의 손을 빌려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또 다른 가족과도 같은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을까요?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행여 아플까? 행여 다칠까? 뉴스에서 아이들을 못되게 다루는 유치원 이야기라도 나오면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은 어떤지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간과된 보육의 당사자, 보육교사들,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매일 마주하는 또 다른 부모와도 같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노동 조건에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됨을 넘어 시민됨을 고민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에서는 유치원 교사로 일한 조합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는 또 다른 우리, 그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2018년 첫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DJ 수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2018년이 왔네요. 그죠? 왜 기다리셨죠? 글쎄요, 원래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항상 사실 두근두근 하니까, 예. 포커페이스님은 또 새해 소망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쉬고 싶어요. 네. 쉼, 예. DJ 사아님은? 저는 아무래도 2018년 하면은 또, 예, 황금 개띠 해 아닙니까? 그래서요. 황금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재물이 좀. 예. 그런 욕심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런가 또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있죠. 예. 2018년도 최저임금이 무려 7,530원이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근데 이게 또 새해 첫 주부터 벌써 이제 최저임금이 무려 한 16.4%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가 이게 최저임금 위반 이 꼼수가 많이 또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년 유니온에서 최저임금 꼼수 사례 제보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보호페이스님은 또 혹시 최저임금 꼼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사례? 들은 게 많이 있는데, 청년 유니온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새해가 되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던 것을 14시간만 일하라고 하네요. 주휴수당까지 빠져서 도리어 월급이 깎였어요. 오. 네, 이거 전형적인 근로시간, 예, 줄이기. 사실 이게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이게 또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쵸.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서. 예.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예. 참,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네요. 갑자기 회사에서 기본급을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바꿨다는 거죠. 기본급을 올리고 다른 수당을 줄여가지고, 예, 이렇게 월급은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이런 사례. 그쵸. 이거는 사실상 임금이 동결되는. 사실
그 사실 매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게 있을 텐데, 동결시킨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이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 또는 최저임금 위반을 위한 다른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하는 꼼수가 있으면 제보 또는 노동상담을 저희 청년유니온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청년유니온도 함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또는 최저임금 위반을 위한 꼼수 사례 제보는 bit.ly/최저임금 꼼수 사례 제보 사례가 여입니다. 최저임금 꼼수 사례 제보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노동상담은 02735-0262번 02735-026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각종 사례 모아서 함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 혹시 당하신 게 있거나 이건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포크페이스 님도 스토리 펀딩 아십니까? 스토리 펀딩? 네, 알아요. 다음 카카오에서 진행한 스토리 펀딩에 청년유니온도 새롭게 또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모두가 노력을 이야기할 때 노력 말고 노조도 변화를 만들어낸 청년유니온의 경험들을 나누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의미로 함께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청년유니온 스토리 펀딩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카카오, 다음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은 스토리 펀딩 란이 떠 있거든요. 거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뭐죠? 있습니다. 펀딩에 참여하면 받는 거 그거 뭐죠? 리워드가 네, 그것도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맞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탐내는 에코백이 또 있습니다. 네. 나도 백 있다. 노동 말고 노조도 백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힘차게 2018년 첫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따단딴 빵.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네. 오랜만에 진행하는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에는 조합원 뽀범님 모시고 유치원 교사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커페이스님은 유치원 다닐 때 혹시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나요? 아니,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너무 옛날 얘긴데?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요? 쩐다. 그때 제가 이제 학년 6세, 학년 6세 때. 학년 6세. 학년은 사람 죽고 나서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학년이라고. 학년. 꽃다운 나이 6살 때 제가 이천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6살 반이 기린반, 제가 기린반이었고 저희의 라이벌 5세 반이 있었어요. 거기가 사슴반. 그 사슴과 기린이 항상 싸웠죠. 유치원 앞마당에 저거가 있었어요. 미끄럼틀. 그 미끄럼틀을 쟁취하기 위한 쟁탈전.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5세 반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6세였는데. 5세 반과 6세 반이 놀이터 한복판에 있는 그 미끄럼틀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을 펼쳤었죠. 항상 저희가 이겼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기린이 사슴보다 세다.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사진 보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유치원은 안 다니고 미술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녀야 되는 시기에. 아하, 그렇죠. 예술적으로 그 두각을 나타내셨나봐요. 아니요, 몰라요. 네. 혹시 그때 그럼 그림 같은 것도 남아 있으세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림 학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다녔죠. 태권도 학원, 그림 학원. 근데 요즘은 애들이 배우는 게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도 따로 과외한다 그러고 체육
음식도 뜀틀 이런 것도 과외하고 오. 뭐 그냥 오만 가지를 다 과외를 하더라고요. 예. 어렸을 그래서- 때부터 피곤하네요, 되게. 그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또 그냥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아. 무려 영어 유치원생님. 예, 잉글리시. 예, 그 킨더가든.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뽀범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신 뽀범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뽀범님이 처음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지난 3회였나요? 그때 아주 좋은 책 소개해 주셨었죠? 네, 책 가을에. 제목이? 온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네, 그 박준 시인의 수필집. 네. 제가 직접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책이. 아, 꼭 다행이네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뽀범님은 우리 청년유니온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저는 그 서남권 동네 모임지기로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남권, 예, 따뜻한 남쪽 나라. 예. 서남권이면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서, 양천, 구로, 관악, 그쪽 부분? 강남 쪽은 다 거의. 네, 강남도 뭐 포함하고 있고. 요 경기와 서울의 접경지대라서 경기도 예,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강남. 안양 뭐. 네, 뭐 인천, 부천 이런 분들도 이제. 예. 그러시구나. 네네. 경기도 넓으니까요. 맞아요. 언뜻 유치원 선생님과 노조 언뜻 보면 되게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죠? 저는 뭐 계속 유치원 교사로 소개를 해주셔서 좀 난감한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어 유치원이라는 건 약간 별칭 같은 거고, 영어 학원에서 이제 유치원생 정도,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고, 네, 그래서 요즘엔 유아 영어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면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제재를 받거든요. 실제로 쓰면 안 되는 단어여가지고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실제 사립 유치원에서는 한 5개월 정도 이제 보조교사로 일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뭐 가입 경로 물어보셨나요? 뭐 어쩌다가. 어쩌다가. 제 가입을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립 유치원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원장님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좀 뭔가 내가 일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노동법 아카데미를 한다는 거를 보고 이제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진짜 법을 좀 많이 어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에게는 뭔가 이런 법을 알려주고 나에게 힘이 돼줄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가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노동법 아카데미 할 때 그때 이제 듣게 네네. 되셨던 거예요. 2015년 9월, 10월 이쯤에 가입했었어요. 그때 강사는 누구였나요? 노동법 아카데미 유니온. 실제로 노무사분이 그걸 해주셨어요. 강의를.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실제 노무사분이 이제 뭐 Q&A 식으로 이렇게 질문 받아서 해주시고 그랬는데, 처음에 뭐 노조가 무엇인가 뭐 이런 소개를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좀 신선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개미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동영상이 영상. 예, 그거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되게 노조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심했던 사람인데 또 막상 활동해 보니까 그래서 거부감보다는 이제 친화력도 좀 생기게 되고 많이 좋은 걸 많이 얻어갔죠 저한테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또. 근데 최근에도 계속 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어 학원? 아니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의 이유로 8월 달에 그만뒀거든요. 저번 연도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됐네요. 일을 안 한 지. 네. 그 사이에 시를 참 또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시 쓰는 작업을 쭉 이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오, 맞다.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도 다음에 나오면 시나 뭐 이렇게 창작하신 거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언뜻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 빌려드릴까요? 근데 이제 좀 제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 쓴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예, 그냥 혼자서 약간 마음의 치유를 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취미로. 네.
방송 말미에 이렇게 한 수 또 이렇게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그 듣는 청취자분들의 어떤 새해 인사 겸해서. 아이,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예. 유치원 선생님으로는 언제 이렇게 일하시게 됐어요? 저가 2015년 2월 달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이제 유치원 아는 분이 그 사립 유치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조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냥 보조교사는 진짜 뭐 별거 아니고 약간 그냥 도와주는 그냥 담임 선생님들이 다 반마다 있고 아까 뭐 기린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기린반 친구들이랑 뭐 다른 옆반 친구들이랑 이제 뭐 현장학습 간다 이러면 이제 같이 도와주고 아니면 선생님이 다 아이들을 케어를 못 하잖아요. 막 보통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는 이제 그런 아이들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 유치원 교사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현장학습 나가고 그러면 맞아요. 지난 여름에 그 서울 시청학 광장에 뭐 유치원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노는데 야 진짜 선생님이 혼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구나. 애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맞아요. 상대해 주려면 또 이제 막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통솔이 안 되거든요. 평소보다. 평소에는 그냥 요만큼만 말해도 다 듣는데 이제 나가면 거의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이제 너무 이제 애들은 너무 신나니까 밖에 나오면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유치원에서도 아니까 뭐 다른 뭐 행정 업무를 하는 선생님을 같이 보내거나 아니면 보조 선생님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두 반이 같이 나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도 되게 그날이 되게 긴장되는 날? 아이들이 잃어버리거나 뭐 다치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제일 피곤한 날인 것 같아요. 그 지나가다가 막 유명한 공원이나 현장학습 올 만한데 애들이 오면은 애들이 막 손잡고 선생님이 인솔아 이렇게 막 줄지어서 가면 겉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애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기에서 인솔하려면 진짜 너무 싫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저 통제가 안 되고 애들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보통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이제 받으시고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거니까 뭐 실습도 하시고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막 크게 별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두 명씩 또 아프거나 다칠 수는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건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의 일과가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제가 실제로 그냥 담임으로 일했던 영어 유아 학원이랑 그냥 사립 유치원이랑은 좀 일과가 달랐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처음에 등원하는 애들 맞이하기 뭐 그 전에 뭐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셔틀버스를 타요 아침에 그래서 출근을 셔틀버스 타고 같이 아이들이랑 하면서 이제 막 뭐 애들 다 태우고 잘 왔나 확인하고 이제 뭐 옷 같은 거 겨울 같으면은 또 옷이 많으니까 다 잘 챙겨가지고 걸어주고 뭐 가방에 뭐 중요한 거 약이나 뭐 가전통신문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 아니면 알림장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확인하고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하고 밥 먹을 때 또 밥 퍼가지고 줘야 되고 챙기는 거 식사도 혼자 못 하니까 이제 식사하면 또 양치하는 것도 다 봐야 되고 양치 잘하고 있나 그리고 또 수업하고 하면은 한 2-3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네 2-3시 되면은 다 갔었어요 아이들이. 아니면 뭐 이제 뭐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뭐 남아서 방과 후 선생님이 따로 또 계셔가지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가기도 하고. 그게 보통의 유치원. 네, 근데 제가 있던 영어 유치원도 거의 비슷한 그거여가지고 3시 되면 아이들 다 가고 안 가는 친구들 이제 방과 후 수업 같이 남아서 수업하고 가고. 네. 근데 애들은 3시쯤에 가도 방과 후는 뭐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또 업무 있잖아요. 선생님들 업무는 3시에 끝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유치원에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 청소
이제 자기 반 청소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좀 한 4, 5시 되면 좀 약간 이렇게 애들도 없고 좀 풀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행정적인 업무면 어떤?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보통 수업 준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슨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과? 네, 무슨 수업 평가, 애들 평가, 뭐 아니요, 어떤 평가? 교육청에서 되게 자주 와가지고 무슨 감사하듯이 유치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자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새벽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봤고 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반을 바꿔요. 그 뭐지 환경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환경미화. 네, 환경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뭐 여름에는 또 여름에 맞게 반을 또 꾸미는 거를? 뭐 꾸미고 뭐 가을에는 가을에 맞게 꾸미고 막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 유치원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랑 할로윈이 되게 중요한 행사였어가지고 그때만 되면 또 이제 할로윈에 맞춰서 또 꾸몄다가 또 막 10월 지나면 좀 냅뒀다가 12월 되면 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또 꾸며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의 매달 바꿔야 되겠네, 그때쯤이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좀 번거로운데 되게 그런 걸 해야지 아이들도 약간 좀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근데 유치원도 그런 거 있어요. 막 학교 가면은 학부모님이 참관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 네. 학예회라든가. 학부모 참여 수업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유치원에도? 네. 그러니까 뭐 영어 유치원 다닐 때도 그때는 조금 참여 수업은 아니고 그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이 인원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12명이 최대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막 한 10명 정도 있다 하면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이제 한국의 그 어머님들이 뒤에 오셔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40분 동안. 그러면은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나 막 이러면서 보고 계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압박. 그러니까. 그때는 꾸며져 있는 것도 잘 꾸며져 있어야 될 거고. 맞아요. 아이들도 막 참여도 잘 해야 되고 손 들고 발표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어렵겠다. 그 했던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가장 어려웠던 거?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 제일. 부모님과의 관계. 네, 그게 제일. 그 보조 선생님도 학부모 상담을 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유치원은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제가 담임은 아니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냥 담임 선생님이 되면 하죠. 어느 유치원이든, 어느 학원이든.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항상 궁금해 하시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냈는데 우리 애는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뭐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관계가 어떻고 항상 궁금한데 그걸 뭐 맨날 물어보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전화해서 뭐 오늘 뭐 수호가 잘 지내다 갔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를 근데 매일 해요? 저는 또 애들이 별로 없어서 좀 매일 했었어요. 거의 매일. 아니면은 정말 좀 아픈 애들은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좀 예민할 수 있겠다. 아픈 애들은 오늘 어땠는지. 네, 항상 궁금하시니까. 아침에 열이 나서 갔는데 안 아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도 유치원 교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데에서는 한 아이가 집에만 가면은 모기를 물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집에 갔다가 오면 유치원. 모기가 물려 있는 거야. 유치원으로 등원을 하면. 근데 부모님은 애가 유치원에서 모기를 그렇게 물려온다고. 근데 그 유치원에서 모기 물린 애가 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아이 오면은 이게 팔 이런데 모기 물린 사진을 먼저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슬픈 거기도 하고 이게 요새 그렇다고 하대. 근데 이제 그 문제 제기하니까 자꾸. 맞아요. 뭐 기억에 남는 부모님 안 계세요? 너무 많죠. 아니 뭐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좋은 것도 것도 있고. 저 좋은 분도 되게 좋고. 나 좀 나쁜 것도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나쁘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많아서. 지금 나쁜 게 많다는 거예요?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두 분들 다 되게 많아가지고. 두 상황이 다. 네, 많아가지고 이게 섣불리 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되게 근데 좀 저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되게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모님이 되게 더 아쉬워하셨어요. 전 선생님 너무 좋은데 왜 그만두시냐면서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면서 막 평소에 좀 잘하지. 제일 힘들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뭐 말씀을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막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해주시니까 좀 감사했죠 저도. 사실상 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셈인데. 그쵸. 요즘 아이들은 또 집으로 바로 안 가고 3시에 끝나도 막 7살인데 스케줄이 저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토요일에 가고 뭐 언제는 피아노를 가야 되고 수영을 가야 되고 막 진짜 거의 학원을 3개 이상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다니나 보니까 진짜 친구를 다 거기서밖에 못 사귀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그래서 일부러 보낸다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부모들도 계시더라고요.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두꺼비 집도 좀 짓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그리고 요즘 또 놀이터는 모래가 없어요. 아시죠? 우레탄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 놀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돼서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다니던 아이였는데 걔가 방학 동안만 다닌 학원이 13개였어요. 방학 동안 다닌 학원들이. 대단하다. 근데 유치원도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되게 어릴 때부터 또 조기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유아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니까 이게 더 학구열이 장난이 아니었죠. 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억에 남는 아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많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한 명 한 명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좀 오히려 좀 말썽꾸러기인 친구들 있잖아요. 막 되게 선생님 말 안 듣고 맨날 바닥에 들어 눕고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하기 싫다고? 아니 그냥 너무 힘드니까 맨날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 그리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뭔가 자꾸 이렇게 원숭이 같이 약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좀 되게 잘 달라붙고 웃기기. 예,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한참 이렇게 달라붙을 때죠. 아이들 같이. 예. 그죠? 뭐 다 5, 6, 7살 뭐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작은 아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변화하는 모습이 더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진짜 1년 딱 지나고 나면은 내가 3월에 만난 애랑 그 내년 2월 졸업하는 애랑 정말 많이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키도 많이 크고, 뭐 몸무게 늘고 이런 변화도 있지만, 그냥 학습을 또 하던 학원이니까 보면 영어를 진짜 막 갑자기 되게 잘하게 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진짜 알파벳 뜨문뜨문 읽던 애가 갑자기 어느새 네가 이렇게 원어민과 대화를 하다니 말하면서 막 되게 감격하는 초등학교 또 가기 전에.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럼 그 영어 유치원에서는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해요? 애들도? 네. 선생님이랑? 그 원칙이 1번 원칙이 영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죠. 그럼 우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 네, 많이 울어요. 답답하니까. 영어로 말은 못하겠고, 뭐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원래 유치원이 3월에 되게 우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 가도.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 거기 적응하느라 우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로 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걸 배우고. 그러니까 또 영어 유치원은 그냥 유치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 아니고 거의 학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 1학년을 좀 일찍 다니는 느낌으로 보내시라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커리큘럼이 짜여 있었어가지고 애들이 1교시, 2교시 이렇게? 자주 울고
또 그러니까 되게 오기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 제가 그만둘 때까지 그랬어요. 3월부터 왔는데 그만둘 때까지 적응을 그랬는데 못해서? 네, 너무 어렵다.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그거 영어로밖에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이게 더 아, 아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영어로 계속 대답하는 거.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좀 근데 급할 때는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뭐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은 또 표현을 못 하니까. 근데 또 제가 데리고 나와서 저랑 둘만 이제 한국말을 쓰는 거라 가지고 뭐 제가 혹여나 어머님들한테 뭐 안녕하세요 어머님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하면은 애들이 오히려 선생님 한국말 한다고 뭐라 했었어요. 애들 또 학부모가 오시면은 대화는 한국말로 하고. 네. 그때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하고도? 그러면 학부모 못 알아들으니까. 아, 물론 잘하시는 학부모도 계시지만, 그러면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러면 애들 그렇게 막 어머님들 앞에서 민망하게 선생님이 영어 쓴다고, 한국말 한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럴 때죠. 그렇죠. 원어민 교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네. 동료들과의 관계는 괜찮았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딱 진짜 북미 지역 선생님만 딱 받아가지고 미국이랑 캐나다 선생님들만 있었는데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막 이렇게 되게 어릴 때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진짜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계속 막내인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어려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좀 이렇게 무시하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의 선생님들도 다 되게 잘 존중해 주시고 원어민 선생님도 막 되게 막 뭐 저를 되게 너 서치어 베이비 막 이런 식으로 베이비. 말하면 좋았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뭐 어쨌든 일을 할 때는 그냥 미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미스 뽑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중해서 말해주고 하니까 그런 게 좋았어요. 관계는 좋았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다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어쨌든 그만두셨잖아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남은 것은 다 좋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장님, 원장님과의 관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과의 관계가 그럼 좀 힘드셨나요? 원장님 사실 관계가 힘든 건 없었는데 원장님도 이제 캐나다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외국 분이셨어요, 그럼? 네, 오. 교포셨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되게 일을 안 하셨어요. 원장님이 일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관여 안 하고. 저도 좋은 줄 알았어요. 저 원래 있던 데는 이제 원장님이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해서 갑자기 수업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가구 배치를 바꾸시고 막 이러는 이상한 좀 되게 신경 쓰이게. 예, 다른 선생님 수업하는데 되게 신경 쓰이게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뭐 하나 해도 되게 지적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여기 분은 너무 관심이 없고 자기 사업을 거기서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이게 지금 자기 사업인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을? 네. 그러니까 그분께 아니었어요. 그분도 약간 고용된 고용된 원장님이셔가지고. 바지 사장. 네, 바지 원장님 그런 거여가지고 항상 거기서 이제 자기 사생활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원장실에서.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되게 힘들었죠. 그 업무를 나눠서 하고. 그러네요. 대신 일을 하거나 맞아요. 대신 책임져야 되는 관리자 사람들.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무능한 상사가 힘드냐, 뭐 일을 되게 부지런한데 못하는 사람이 힘드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 힘들구나, 상사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년간 거의 하신 네, 딱 거고. 거기 영어 유치원에서는 딱 2년 채우고 나왔어요. 2년이면 꽤 긴 편이네요. 뭐 요즘 사람들의 그 근속 기간을 보면 신입인데 2년이면 그래도 열심히 버틴 거긴 하죠.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예요? 뭐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아까 돌봄 노동자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그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돌봄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렇게 굳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돌봄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공이 되게
많은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뭐, 야, 애 보는 일이 뭐 힘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힘들다고는 알지만 약간 뭐, 육아는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육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전문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렇게 교육까지 해서 할 일이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런 것도 어렵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까 막 수호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뭐지? 모기 물려왔는데 유치원에서 물려왔다더라.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뭐 문제가 생기면 다 그걸 제 탓인 양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꿨대요. 그래서 너무 잠꼬대를 심하게 한대요. 그래서 잠꼬대를 뭐 심하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에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잠꼬대 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프로이트도 아니고 그래서 프로이트. 네, 그래서 너무 좀 기가 차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는. 그래, 물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끊어야 되는 일이지,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더 말을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러면 이제 여기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을 해도, 이제 그 말 한마디를 하면 저는 이제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참 그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적에 이걸 또 그래서 어떤 잠꼬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려드는 게 또 되잖아요. 실제 시인하는 것처럼. 이게 참 어렵겠네요. 그냥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공감하는 척 하죠.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언제 한 번은 이제 아이가 그 입술 쪽에 입가에 피멍이 들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왜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친구가 뭐 자기를 뭐 만졌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 막 화가 나서 막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를 간식으로 먹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세게 빤 거야. 입에 이렇게 꾹꾹 대고 있어가지고 멍들 정도로. 그러니까 애가 입이 되게 연하니까 피부가 약하니까 피멍이 든 건데 그 입에 이렇게 난 걸 가지고 다른 친구가 입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야, 진짜 그러니. 마음고생하고 막 CCTV 돌려보고 진짜 그랬나. 내가 못 봤던 사이에 그랬나? 근데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근데 또 막 아이는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또 만지긴 만졌어. 근데 이제 그걸 만졌다고 이렇게 되진 않은데 그게 인과관계가 아닌데 아이는 그냥 7살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엄마 난 그냥 얘가 만졌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꼬집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그때 되게 막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 컵에 따라줄게 여기다 먹어라 이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은 애기들이 상처 하나 나는 걸로도 부모님들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날일 때는 진짜 전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쵸. 막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 때 상처가 났는데 뭐 예를 들어 손을 좀 베었나? 뭐 입을 베었나? 그러니까 살짝 베었어요 어디를. 근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잘. 그런 걸 다 계속 보고 있진 않으니까 여러 명한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그 아이만 보니까 그쵸. 집에 가면 또 씻기거나 뭐 만질거나 할 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죠. 선생님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진짜 엄청 세심히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전체를 다 챙겨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애들 집에 갈 때 한 명씩 이렇게 스캔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오늘 괜찮나 이러면서 집에 가기 전에 항상 확인해요. 옷은 잘 입고 가나 뭐 신발은 똑바로 신었나 이런 거 막 실내화 안 갈아 신고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집에 가는데 막 애가 슬리퍼를 신고 왔어.
신발을 안 신고. 또 전화 오지 그러면. 그럼 엄마 좀 화나죠. 이 정도로 또 신경을 못 관심을 써주는 안 갖는다. 우리 애한테 이렇게 사소한 일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중요한 거 챙기겠냐. 근데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도 키워보니까 정신 없을 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는 해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좀 자주 있으면 화나죠. 그런 것도 있고 막 좀 이건 좀 약간 더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용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좀 잘 못하는 그럴 것 경우가 같아요. 있어요. 맞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아이들 어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항상 또 선생님 도와줘야 돼요. 근데 꼭 내가 밥 먹을 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난 밥을 먹고 싶은데. 그 시간대인가 봐. 밥 먹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어 또. 그래서 언제는 제가 그 원어민 선생님이 있을 때 이제 선생님 수업할 때 제가 잠깐 나와가지고 먼저 밥을 먹고 이제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 점심시간이 돼서 아이들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날 카레가 나온 날이었는데 상상돼. 뭐가 보이지? 카레가 나온 날이었는데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옷 입은 채로. 애들이 또 그거 보면 또 애들 가만 안 있지. 근데 유치원에 오는 애들은 기저귀 다 떼고 오는 거죠. 그쵸. 5살이니까 다 떼고 오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니까 초등학생들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쵸. 그거 뭐 갑자기 설사하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때 갑자기 계속 생각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치우고 나서 다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아이고. 근데 또 아이들 되게 천진난만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은, 또 금방 또 천진난만해가지고. 뛰어놀아요 또. 금방 입고. 아니,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러면서 갑자기 막 불러요. 그래서, 왜? 이러면, 선생님, 오늘은 2줄이에요. 볼일을 보고. 그래서, 2줄이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좋은 건데. 그래서, 아이들 좀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원초적인. 근데 그걸 영어로? 영어로 말하기도 하죠. 푸푸, 막 이런 식으로. 푸푸. 뭐 이렇게. 영어로 푸푸. 묽은 건 뭐라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붉은 건 애들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하여튼, 이렇게 예. 심화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도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얘기. 왜 그만두게 됐는가? 네, 그렇게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이렇게 쌓았는데, 어쨌든 그만두시게 됐어요. 푸푸 때문에. 아니에요. 그만둔 거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약간 그렇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고, 이런 게 되게 커가지고, 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도 내 책임이고, 뭐 그런, 내 성적이 안 나와도 전화를 해서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전화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막, 또 도를 좀 넘는 분들도 있고 막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이만큼도 못 해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워낙 또 원비가 비쌌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좀 그때마다 되게 힘들었죠. 그래도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게 아닌데. 그쵸. 참.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돈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하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쵸, 것은 그쵸, 또 그쵸. 아닌데. 사실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 보육 교육 교사들 보육 노동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 집에서 해오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그런 질감으로 좀 선생님들한테도 좀 정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그야말로 그냥 뭐랄까 값을 치르고 서비스화돼 버리니까 이게 사실 그러면 되려 아이들하고의 교사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더 정이 못 들 것 같아. 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정을 주고 싶어도 되려 좀 물러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오히려 오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네, 그런 게 좀 거리두기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돼서는. 그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그 발음 영어 발음 하나도 허투루 못 하겠어요. 응? 그죠? R 발음, TH 발음 이런 거, 이런 거.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영어 발음이
그 미국식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ETHAN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걸 에단이라고 읽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뜬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류의 아이들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이튼, 도로티 이런 애들 그냥 이렇게 도로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면은 부르는 거 대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헤이키즈 그냥 이게 낫겠네요 훨씬. 헤이키즈요. 헤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 그래요? 좀 무례한 표현이라고 헤이 그래요? 가르쳐가지고 네, 잘 안 쓰. 그러니까 야라는 말을 유치원에서 잘 안 쓰잖아요. 쓰면 뭐라 하잖아요. 헤이가 야예요? 그죠, 야죠. 친근함의 표현 같은 거로 생각.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별로 교육적으로 좋은 말은 아니니까. 역시 여기서 또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과의 그런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또 그만두시게 됐죠. 예. 그래서 왜 그만두셨다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뭐 직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그냥 보람을 얻고 그런 교육하는 데서 내가 스스로 좀 발전해가는 게 보이고 이런 게 사실 이 직업의 매력인데 그런 걸 느낄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교육자로서 이제 뭔가 저 성장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자꾸 거짓말만 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막 감정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더 좀 기분 좋은 말 아니면 좀 더 우회적인 표현 이런 걸 더 많이 얘기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 선생님을 가르치고 그 전에 있던 선생님 일까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업무를 막 수납 회계 이런 것까지 제가 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 왜 들어왔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전문성을 키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못 느꼈어요. 롤모델 같은 것도 없고 중간에 자꾸 퇴사하고 결혼하고 안 오시고 이러니까 퇴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은 왜 그만두셨는지 혹시 알아요? 결혼, 출산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좀 사건들이 한 번씩 터지니까 1년에 한 번씩 거의 거기가 개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지금 한 3년째 되는 데인데 계속 뭐 무슨 일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경력이 많은 선생님인데 뭐 갑자기 무슨 아동 학대인 양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선생님 아이를 때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오해가 커져가지고 막 경찰을 부르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커졌었나 봐요. 되게 근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그 뒤에 선생님들이 더 이제 많이 온 거죠. 현타라고 하나요? 현자 타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회의감 이런 거 많이 느끼시고 그 선생님이 저는 뭐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제일 그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제일 원장님들한테도 참 신임이 있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도 그런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나서 막 갑자기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새벽 기도를 막 가시고 막 그 정도로 막 되게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선생님들은 다 나가셨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좀 초임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그런 일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좀 항상 힘든 일은 있었고 막 그때마다 이제 뭐 누구 불러라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사도등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런 걸. 그때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분이 그렇게 하면은 좀 회의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은. 네, 실제로는 아닌 게 다 밝혀지고 났지만 그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갑자기 되게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뽀범님은 이제 분야라 해야 되나? 아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저는 네 완전 새로운 일 해보려고 하고 일단 영어 학원에 대한 영어 사교육 업계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다른 뭐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고 해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고충 같은 게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오히려 또 원생이 많고 막 교육열이 높은 그런 지역, 소위 학군이 좋은 지역은 더 심하고. 근데 대신 또 안정적이니까 거기서 일을 계속 하시고 뭐 이런 아니면은 좀 그렇지 않은 지역도 힘들긴 하지만 뭐 대신 원생이 적어서 막 항상 뭔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좀 장단점도 있고 어쨌든 그런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항상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또 교사들끼리의 그런 스트레스? 원장이 막 약간 제왕적 원장님 진짜 절대 항상 권력 있네요. 이런 경우에 특히 진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그게 좀 제일 컸어요. 원장님에 따라서 그게 엄청 심해가지고 원장님이 말을 한번 잘못하면 다른 유치원에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아, 소문이 퍼지는구나. 네, 블랙리스트처럼 그게 좀 되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도 그렇잖아요. 네, 어린이집 맞아요. 원장 협회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공고히 하니까 커뮤니티를.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 노조를 만들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하려면 다 같이 노조를 해야겠네요. 정말.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해야겠죠. 정말.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모르게 딱 한 번에 빵 터트려야죠. 안 그러면 일을 계속 못하니까. 맞아. 잘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드는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몇 군데.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의 우리의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또 이어져야 교사분들도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제 뽀범님의 이직기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또 다음 회차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뽀범님 나와서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쭉 이제 그런 지난 유치원에서의 일과 이런 것들 한번 쭉 같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되게 힘들었던 기억도 많지만 진짜 아이들이랑 있을 때 되게 힘든 애들도 나중에 되게 웃게 되거든요. 걔들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편지나 선물 같은 게 다 있어요, 집에. 이게 나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되게 많이 보람 있었고 되게 사람이 좀 커가는데 많이 도움을 준 계기였다. 직업이었다 싶어요. 어쨌든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다면 뽀뽀님에게 영어 유치원이란? 영어 유치원 저 사교육의 정점이죠. 사교육의 정점이다. 네. 사교육의 그쵸. 정점이다. 그 슬로건이 1% 상위 1%를 위한 교육이었거든요. 네. 유치원의 모토가? 네, 그 회사의 모토가 그거였어가지고. 근데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학원이었어가지고 이게 전국에 막 몇백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몇백 개까지는 아닌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요즘에 또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던데 같이 사회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궁극적으로는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긴 해요. 너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국에서처럼 산다는 게. 그래서 정말 한국말을 못하는데 영어만 잘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또 뽀옴님이 또 힘들 때 또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게 있죠. 또 poetry
시, 그 뽀뽀님에게 또 시란 무엇인 또 충실하구나 여기. 아, 네, 대본 작가님의 그런 어떤 의도를 최대한 살려드리기 위해서. 대본에 충실하신 캐릭터네요. 저 시인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거였는데, 시인은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다. 두 번째도 슬픈 사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울어주는 거다. 그걸 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울음을. 그 말이 되게 좋아가지고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고, 네, 많이 쓰려고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네. 앞으로도 또 새로운 시가 많이 또 써지시거든.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사연처럼 슬며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대신 한번 읽어드려도 좋을 것 제가 같고. 책을 내는 게 빠르겠네요, 선생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됐는데, 뽀봄님의 목표는 어떤 거가 있어요? 저 목표는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겁니다. 3개월 내에 취업. 그 이야기는 또 다음 다음에. 시간에 이어서 네.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뽀봄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뽀봄님의 유치원 뭐 해야 될까, 연대기? 들어봤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또 푸푸 두 줄 어린이. 다음 주에 또 뽀봄님 또 모시고 이제는 이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요. 또 더불어서 새롭게 구직 시장에 뛰어든 또 조합원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더불어서 두 분 모시고 이직과 구직에 대한 고민 또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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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팟캐스트에 사연이나 제보를 해주신 분들은 yunicast@gmail.com unioncast@gmail.com으로 많이 내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내용 받습니다. 플러스 친구에 청년유니온 검색해주시면 청년유니온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확인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